54세가 된 루이스 엔리케는 엄격한 규율가로 기억된다. 그는 철저한 원칙과 감정적 거리두기를 통해 승리하는 팀을 만들어 온 감독이었다. 대중에게 그는 지배의 설계자였고 압박에 결코 굽히지 않았으며 말투를 누그러뜨리지 않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트로피와 터치라인에서의 차분한 시선 뒤에는 침묵으로 점철된 커리어가 숨어 있었다. 삼켜진 분노의 세월, 깨진 신뢰, 그리고 끝내 아물지 않은 개인적인 상처들이었다. 훈련장은 전장이 되었고 라커룸은 조용한 원망이 쌓이는 공간이 되었으며 미소는 가면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는 나이가 된 그는 그 침묵을 깨고 결코 용서하지 않을 5명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선택했다. 그 결정은 패배의 열기 속에서나 스캔들의 압박 아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의 승리들이 멀게 느껴지고 오래된 상처들이 갑자기 가까워진 한 차분하고 성찰적인 긴 인터뷰 도중에 조용히 거의 망설이듯 이루어졌다.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루이스 엔리케는 예상보다 오래 침묵했다. 그의 대답은 차분했고 거의 감정이 배제된 듯 보였지만 분명히 무거운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성공이 어떤 기억들을 결코 지워주지 않았으며 시간이 특정 인물들로부터 느낀 배신감을 누그러뜨려 주지도 않았다고 인정했다. 사람들은 트로피를 따면 축구에서의 고통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떤 순간들은 평생 함께 갑니다. 더 깊이 묻자 그는 마침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동을 한 5명의 남자가 있다고 인정했다. 경기장 위의 라이벌도 관중석의 익명 비평가도 아닌 한때 가까이 있었고 신뢰를 나누었지만 그것을 산산이 깨뜨린 사람들이었다. 번호 5, 리오넬 메시. 루이스 엔리케의 목록에서 5번째 이름은 리오넬 메시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가 지도한 선수들 가운데 가장 재능이 뛰어난 선수였으며 역설적으로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관계 중 하나이기도 했다. 루이스 엔리케가 부임했을 때 그는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 누구도 시스템보다 클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메시조차도 예외 없이 뛰고 압박하고 전술적 지시를 따라야 했다. 처음에는 긴장이 미묘했다. 빠진 훈련 하나, 훈련 중에 말없는 시선 하나, 그리고 클럽 내부의 많은 이들이 지금도 불편함 속에 기억하는 그 훈련 세션이 찾아왔다. 포지셔닝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뒤 메시는 멈춰서서 벤치를 향해 돌아보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제가 재체 축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라운드는 침묵에 잠겼다. 루이스 엔리케는 언쟁을 벌이지 않았다. 그는 훈련을 계속 진행하게 했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뒤 메시는 중요한 경기의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공식적으로는 전술적인 선택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모두가 그것이 하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고 상황을 권력 다툼으로 규정했다. 루이스 엔리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의견 충돌 그 자체가 아니라 라커룸이 갈라지고 있다는 인식이었다. 그는 훗날 이렇게 털어놓았다. 존중이 사라지면 권위는 불가능해진다. 이후 화해와 역사적인 성공이 있었음에도 무언가는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경기장 위에서는 신뢰가 돌아왔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거리가 남아 있었다. 수년이 흐른 뒤 그 사건을 용서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루이스 엔리케의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큰 답이 되었다. 양쪽의 자존심에서 비롯된 상처를 과연 승리 하나로 지울 수 있을까? 번호 4, 네이마르. 네 번째 이름은 네이마르다.
그의 화려한 플레이는 경기장을 열광시켰지만 루이스 엔리케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신뢰 위에 세워진 적이 없었다. 시작부터 두 사람의 공조는 불안정했다. 루이스 엔리케는 수비 규율과 집단적 희생을 요구했고 네이마르는 창의성에는 자유가 따라야 한다고 믿었다. 충돌은 주중 훈련 세션에서 드러났다. 반복되는 수비 가담 지시에 네이마르는 눈에 띄는 불만을 보였다. 훈련이 잠시 멈춘 뒤 네이마르는 터치라인 쪽으로 걸어가 반은 농담처럼 반은 도전적으로 말했다. 저렇게 수비하면 저는 제가 아니게 됩니다. 그 말은 공중에 그대로 남았다. 루이스 엔리케에게 그것은 걱정보다 거부에 더 가깝게 들렸다. 상황은 네이마르가 전술적 이유로 중요한 경기에서 벤치에 앉게 되면서 더욱 악화됐다. 카메라는 그의 반응을 포착했다. 팔짱을 낀 모습, 멀어진 시선, 억지로 지은 듯한 미소. 몇 시간 뒤 그 선수가 감독의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클럽 내부에서 루이스 엔리케는 이것을 또 하나의 선이 넘어졌다고 받아들였다. 사적인 불화가 공적인 영역으로 흘러나온 것이었다. 그는 그 주에 스태프에게 이렇게 말했다. 재능이 거부권을 주지는 않는다. 팀은 계속 승리했고 공격 삼각편대는 역사를 썼지만 관계는 끝내 거래적 수준에 머물렀고 따뜻해지지 않았다. 네이마르가 결국 팀을 떠났을 때 눈물은 없었고 안도감만 남았다. 수년 후 용서에 대해 묻자 루이스 엔리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 그 침묵은 어떤 파트너십은 상호 이해 덕분이 아니라 이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을까. 번호 3, 주셉 마리아 바르토무, 조셉 마리아 발토메오. 세 번째 이름은 주셉 마리아 바르토무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 재임 기간 중 가장 격동적인 시기를 함께한 클럽 회장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두 사람의 관계는 존중에 기반한, 때로는 협력적인 모습처럼 보였다. 그러나 사적으로는 불신과 말로 드러나지 않은 갈등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루이스 엔리케는 스포츠적 결정이 정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이 사회에서 내려오는 압박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요구는 간접적으로 전달되었다. 제안은 곧 기대가 되었다. 그리고 시즌의 결정적인 국면에서 비공개 회의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에 따르면 루이스 엔리케는 일부 선수 기용이 클럽의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들은 뒤 차분하게 이렇게 답했다. 결정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라면 분명히 말해 주십시오. 그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개입 그 자체가 아니라 정직함의 부재였다. 며칠 뒤 언론에는 그의 권위를 의심하고 리더십에 대한 내부적 의문을 암시하는 소문들이 퍼졌다. 그 시점은 우연이 아니었다. 루이스 엔리케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다. 내부에서 정보가 새어나오기 시작하면 신뢰는 이미 죽은 것이다. 그는 자신이 경기장에서 지키고 있던 바로 그 기관에 의해 노출되고 약화되었다고 느꼈다. 결과를 내고 승리로 비판을 잠재웠음에도 배신감은 오래 남았다. 그에게 충성심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였고 특히 당뇨를 말하면서도 다른 행동을 하는 이들로부터는 더욱 그랬다. 수년이 지난 뒤 그 장면을 용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루이스 엔리케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떤 결정들은 압박이 커질 때 누가 당신 곁에 서는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진실을 한번 알게 되면 과연 다시 보지 않은 척할 수 있을까? 번호 2, 호세 라몬 데라 모레나, 조세 라몬 데라 모레나. 두 번째 이름은 호세 라몬 데라 모레나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스페인에서 여론을 형성해 온 목소리였으며
루이스 엔리케의 눈에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선 인물이었다. 그들의 갈등은 모욕이나 고함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반복에서 시작됐다. 비판적인 발언은 일상이 되었고, 전술적 선택은 고집으로 규정되었으며, 감독의 침묵은 오만함으로 해석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방송이 찾아왔다. 긴장된 국가대표 휴식기 이후 데라 모레나는 방송에서 루이스 엔리케의 역량을 문제 삼으며 그가 결과보다 통제에 더 집착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그 말은 헤드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루이스 엔리케를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비판 그 자체가 아니었다. 그는 커리어 내내 그것을 견뎌왔다. 문제는 개인적인 어조였다. 드물게 분노가 드러난 순간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응수했다. 당신은 축구를 분석하지 않는다. 사람을 분석한다. 무대 뒤에서의 영향은 훨씬 깊었다. 가족들이 그 발언을 들었고 선수들은 질문을 던졌으며 라커룸은 사라지지 않는 서사의 무게를 느꼈다. 루이스 엔리케는 훗날 이렇게 말했다. 비판이 개인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프로페셔널하지 않다. 그는 모든 소통을 끊었고 인터뷰를 거부하며 문을 영구히 닫아버렸다. 세월이 흘러 성적은 오르내렸지만 거리는 절대적으로 유지되었다. 시간이 그의 시선을 누그러뜨렸느냐는 질문에 루이스 엔리케는 고개를 짧게 저었다. 말이 행동만큼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면 과연 용서는 당연한 것이어야 할까? 번호 1. 루이스 루비알레스, 루잇 루비알레스. 마지막이자 가장 고통스러운 이름은 루이스 루비알레스다. 그는 루이스 엔리케가 국가대표팀을 이끌던 시기에 제도적 권력을 상징하던 인물이었다. 이 갈등을 견딜 수 없게 만든 것은 단 한 번의 말다툼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된 신뢰의 붕괴였다. 루이스 엔리케는 국가대표팀이 정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믿었지만 윗선에서 내려오는 결정들은 점점 더 스포츠적 사안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회의는 점점 차가워졌고 대화는 준비된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꾼 순간이 찾아왔다. 실망스러운 결과 이후 비공개로 유지되어야 했던 내부 논의가 언론에 거의 그대로 한 단어도 다르지 않게 등장한 것이다. 의미는 분명했다. 위에서 누군가가 말을 했다는 것이었다. 루이스 엔리케는 감독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노출되었다고 느꼈다. 그는 훗날 가까운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 위에서 충성심이 깨지면 그 아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는 지지가 확신이 아니라 이미지에 좌우되는 조건부로 변해버렸다고 느꼈다. 한 번의 긴장된 대화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나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지금 말해라. 그러나 답은 직접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침묵이 모든 상처를 남겼다. 그의 이별이 이후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로 포장되었을 때 루이스 엔리케는 그것을 다르게 보았다. 전문성으로 위장된 조용한 퇴장이었다. 수년이 지난 지금도 용서는 여전히 불가능해 보인다. 그에게 이것은 축구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대한 배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리더십을 맡은 이들조차 신뢰할 수 없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을 수 있을까? 결국 루이스 엔리케는 이 목록을 분노나 복수심으로 내놓지 않았다.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도 없었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노력도 없었다. 남은 것은 더 차갑고 훨씬 무거운 것이었다. 바로 받아들임이었다. 성공이 모든 상처를 치유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승리가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진 순간들을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인정이었다. 이 5개의 이름은 각각 서로 다른 균열을 상징한다. 감독과 선수 사이의 균열, 권위와 재능 사이의 균열, 침묵과 배신 사이의 균열이다. 이들은 함께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살아온 한 커리어에 보이지 않는 대가를 이룬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가 그 성찰의 장을 덮을 때 한 가지 질문이 조용히 공중에 남았다. 현대 축구에는 정직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이유로 끝내 말해지지 않는 진실이 과연 얼마나 더 남아있을까?